농촌이 죽어가고 있다. 농촌소멸 해법 시리즈 1탄 햇빛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농촌 살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농촌 인구 소멸과 농업소득 정체 위기를 풀 해법으로 햇빛연금과 농어촌 주민수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 정책은 농가소득, 에너지 자립,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은 1탄 햇빛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이 정책이 농촌 소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햇빛연금이란 2.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 3. 장점 4. 쟁점 사항 5. 고려 사항. 자, 시작합니다. 1. 햇빛연금이란 농가지붕, 마을 유휴부지, 공공용지 등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배당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는 복합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 햇빛연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주민 참여.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신안의 사례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주민 참여 인센티브로 주어질 REC,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추가 수익금을 주민 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켜 주민들이 사업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수익 공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가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마치 연금처럼 매월 정산되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안군 햇빛연금을 예로 들면 2023년에 월 40만원, 2024년엔 월 80만원의 소득을 지급해서 주민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3. 지역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4.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환경보호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3. 장점. 햇빛연금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 안정적인 소득원.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제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나. 지역경제 선순환. 지역 내 자본이 순환되고 주민들의 소비 여력이 증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 지방소멸 지연.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기존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 재생에너지 확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장점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4. 쟁점. 1. 농지보존 경관 훼손 우려. 농촌으로 태양광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 값싼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지 보존 문제와 행정상 걸러내지 못한 무늬만 농민의 진입을 어떻게 막느냐가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관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죠. 2. 농가소득 안정에 일조할까?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전기 생산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업소득 감소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6월 10일 열린 2025 한국재생에너지 매칭 포럼 자료에 따르면 용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작물 수확률은 최소 71%에서 최대 111%로 확인되었습니다. 용농 태양광 설치 시 생산량이 20% 정도 감소해 농업소득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로 용농 작업할 때 기둥 때문에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편도 제기됐습니다. 3. 작물 쏠림 현상. 일본에서는 용농형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음지 작물인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특정 작물로 생산이 집중되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원활한 전기 수급 장치 필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원활한 전기 판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송전탑 같은 송전 설비 등의 문제로 전기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 역량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해 용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고 용농형 태양광 송배전 설비 설치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5. 주민 갈등. 송전탑 등 송전시설 설치와 소득 분배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 같은 혐오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5. 고려사항. 햇빛연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긴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1. 초기 투자 및 리스크. 주민들의 초기 투자금 확보나 발전 사업 자체의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정책적 지원의 지속성.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한국형 FIT 발전 차익 지원 제도와 같은 정책적으로 계속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의 계속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병행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3. 돈풀기 논란. 일부에서는 햇빛연금을 또 다른 형태의 돈풀기 정책으로 보거나 복지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삶의 질, 경관, 송전선로 갈등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농촌 태양광 규모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햇빛연금은 재생에너지와 지역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는 분야입니다. 이상 햇빛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